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일녀 이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평생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변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던 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직후로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광주 시민에게 발포함으로써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은 대학생인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7년 6.29 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허용된 후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로 서울에서 4년 근무하였고 그 후 23년간 줄곧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지역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후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해 나감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대학 시절 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또 부평의 공장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면서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기도 하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에 탄원서나 항소 이유서를 대신 써주면서 피고인들의 힘겨운 삶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 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법 연구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 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님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7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제가 꿈꿔온 재판의 모습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용광 내에 여과 없이 투입되어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던 부산 용호농정장과
일반인 사이의 건물 철거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방청하고 또 상대방 변호사에게 위협을 주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조정으로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라도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행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하여 왔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당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 구금되고 군법에 의해서 150여 명이 일제히 사형을 당한 국민보도연명 사건에서 그동안 숨지고 살아왔던 유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70년이 경과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국가 권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국민들에게 진실을 찾아주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환자가 수면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의료 사건에서 병원의 환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의료 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도 국민들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알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